형 진짜 오늘 큰 거 나온다. 진짜? 뭔데? 아 진짜? 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겁니다. 안녕 기준이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채용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네. 오늘 비밀이 있다고 들었어. 가장 그나마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실, 생각보다 학벌을 안 봐요. 학벌을 안 보는 것보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18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생형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1년, 2년 사이에 창업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고 젊은 창업자들 없고 우리 어디 미팅 나가고 모임 나가보면 다 최소 30대 중반 이쪽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창업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진짜 멋있는 젊고 어떻게 보면 어릴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조직이 변하면서 학벌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뛰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제가 올해 작년 말까지 입시를 준비했잖아요. 저는 알아요. 지방대, 서울권대학교 또는 사립대, 국립대 이 편차가 들어갈 때 심한 거 알아요. 근데 나올 때는 아니에요. 이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소재가 서울이에요.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지방대생이 있고 인서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인서울 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인서울 한 사람이 높아요. 이거는 그냥 사실이고 그거는 숫자가 말해주는 성적이니까. 근데 당연히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최근 기업의 입장에서 크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블라인드라고 해서 4년제 이 정도까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건 해요. 전문학사 4년제, 석사, 박사는 구분은 하는데 그냥 국립 4년제 이런 식으로만 쓰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학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방대들 있잖아요. 제가 사는 기업에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거 전북대, 전주대 전북에 있으니까 전북대고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대고 그러니까 다 이제 특히 이런 지방대생들이라면 더더욱 당연히 그렇겠죠. 특히 서울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방대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방대 나왔구나. 우리 공부할 때는 A대, B대, C대 딱 가면은 여기는 2등급, 3등급, 4등급 알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개뿔도 알게 뭐야.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로. 단 이건 예외.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전 국민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고 서성한 중경외시는 왜 우대를 해주느냐. 이 사람들은 아웃풋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관심 있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실제로 투자를 한 시간은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수능 보면은 우리 수능 갤러리 이런 데 보면 잠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하잖아요. 서울애들도 똑같고 부산애도 똑같고 전북애들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웃풋이 달라. 거기를 간 애들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더라도 얘는 더 좋은 데를 갔어. 그러면 뭔가 그쪽에 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학벌로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도 취업 안 되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 취업이 안 되냐면 서울대는 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이게 취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기업은 여기까지는 솔직히 안 되는 거야. 그거지. 서울대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내리면 무조건 다 취업이에요. 진짜 서울대는. 왜냐면 명함이 프리패스야. 서울대, 카이스트 워낙 명문대들은 사실 외국 기업에서도 많이 내려가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의미가 없고 특히나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급이 그냥 최저 조금 넘어요. 지금 최저가 185 정도 되는데 월에 그냥 거의 200이야. 그냥 대부분 185, 190, 200이야. 그래서 어디 대학을 나오든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벌보다는 을 더 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양한 대표님들 그래도 최소 제가 100개 이상의 기업의 대표는 만나봤을 텐데 이런 구직 얘기를 할 때 가장 하는 말이 의외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동호회 개인적으로 했던 동호회 활동들 이런 액티비티들. 왜냐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평가하는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MBTI가 ENTP거든요. 누가 봐도 액티브한 사람이잖아요. 저의 동아리를 보시면은 농구, 볼링, 여행 동아리 누가 봐도 이 사람 되게 활발할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진짜 되게 열정적일 수 있고 되게 액티브할 것 같고 되게 어디서도 잘 뭔가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냥 느낌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동아리가 3개인데 다 소위 말하는 인싸 동아리야.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애들 들어가는 동아리.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 사람은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가 있고 주관적 근거가 있는데 주관적 근거에서도 근거가 있는 근거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밝겠구나,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도 이렇게 내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뭐 또는 내가 랩 동아리, 힙합 동아리 들어가서 이 사람은 확실히 끼가 넘치겠구나, 되게 재밌는 사람이 있구나, 즐거운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서류에 그냥 단체줄만으로 볼링, 농구, 여행 동아리 이런 것만으로. 뭐 특히 거기에서 회장까지 했어. 그럼 인싸지 진짜로. 왜냐면 그리고 이 동아리나 취미 활동들은 필수 교양, 필수 전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냥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속이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아리 내가 취업을 위해서 동아리에 들어간다? 그럼 그 사람 똑똑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막 취업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대부분 대학 새내기 때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진실된 성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채용 기준 뭐 그냥 없어요. 그냥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그런 게 크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일단은 전형적으로 선호하는 건 밝은 사람. 최근에 MBTI 대부분 해보셨죠? 2로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2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조직이잖아요. 조직은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사기에 따라서 전투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조직 같은 경우는 이 팀의 분위기, 으쌰으쌰 가는 분위기 또는 다들 노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피크가 달라져요. 그래서 최소한 이 조직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이 분위기를 좀 더 사람 하나로 더 화사하게 바꿔줄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또는 누가 봐도 에너지 넘치고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걸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막 진짜 너무 활발해서 보더콜리처럼 너무 활발해가지고 가끔가다 이게 좀 투마치가 되면은 조직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근데 기업인 입장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디든 잘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 나를 맞춰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조용하네? 그러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활기참. 여기는 좀 텐션이 높네? 예를 들어 노래방에 가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그런 텐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렇다고 우리는 뭘 못하냐, 숨 막히는 분위기를 잡지 못해.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죠. 잘 놀고 잘 섞이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표현을 잘해요. 내가 업무를 봐, 네 이게 좀 불편해, 뭐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너무 안 눌려, 이런 사소한 것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더 하고 싶다, 또는 나 이거 일이 너무 많다, 좀 분배해줄 필요가 있다, 또는 이 일이 너무 힘들다, 나는 오히려 저분이 하는 일하고 내 일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그냥 막 마음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일도 잘 안 잡히고 그런 것보다 빨리빨리 말해. 그냥 그런 것들은 말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말하고, 마음에 드는 거는 더해서 팀원들 으쌰으쌰 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 선호를 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외향적이 아니야. 되게 진짜 아이 중에서도 아이야. 그러니까 되게 소심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너무 억텐이라 그러죠?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취업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에서도 아이가 필요한 자리가 있어. 자리가 있고 그런 직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뭐 주임이 있고 팀장이 있다. 그 정도면 대리 정도 포지션? 사원들은 좀 더 부장님 기분도 맞춰주고 으쌰으쌰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또 그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또는 되게 냉철하게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아이가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요동치지 않고 딱 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차분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어울리긴 하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색깔에 맞는 기업을 잘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 외향적인 걸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그건 사실 기업의 분위기나 조직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외향적인 걸 좀 선호를 해요. 왜냐면 또 대부분 우리 채용공고 보면 밝고 열정 넘치고 성실한 사람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밝고에서부터 벌써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한다는 걸 그냥 대놓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내가 주관을 해서 뭔가 뭐 학교에서 주는 사업들, 뭐 작은 기관에 주는 사업들, 이런 거를 따본 경험도 있어. 그러면 굳이 4대 보험의 뭐 경력 사항이 없더라도 이런 걸 잘 풀어내기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표급 인사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어. 기획을 하고 그 안에서 과정을 만들어내고 결과물까지 도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되게 귀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A부터 Z까지가 안 돼. 그러니까 C부터 F 또는 뭐 F부터 Z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
그러니까 대신 그런 건 있겠죠. C부터 D 폭이 너무 좁아.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A부터 Z, 물론 B, C가 좀 엉성할 수 있어. Y, X가 좀 부족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런 것보다는 A부터 Z 그런 걸 채워주면 되잖아. 그거는 누군가가 B, C를 잘한 사람이 있어. 채워주면 되는 거고 X, Y가 있어. 그거는 우리 기업에서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디렉팅과 아웃풋까지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업에서는 키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입에서 들어와서 이사까지 또는 뭐 경영진까지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를 해요. 자기 본인이 기획부터 수익과 결과의 창출까지. 그래서 우리 형 누나 친구들이 이런 경험, 예를 들어 뭐 프리랜서 또 사업을 따는 거 또는 과대표 학생회장 해본 거 있으면 저는 그런 걸 진짜 적극적으로 어필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매력 있어. 기업 입장에서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꼭 잘 녹여내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걸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1번 사실, 학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본다. 그러니까 내가 학벌이 부족하다 해서 꿀릴 이유는 전혀 없다. 2번, 동아리 같은 활동이 중요하다. 내가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서 어떤 내가 맞는, 우리 기업에 맞는 활동을 했느냐,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푸느냐, 맛깔나게 푸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3번, 기업은 쾌활한 사람을 전형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단, 내 성격이 꼭 그렇지 않다면 그 내 성격에 맞는 포지션을 찾아라. 또는 그 성격의 장점을 잘 어필을 해라.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영상의 핵심 요약일 것 같고요. 뭔가 이 1, 2, 3번 중에서 되게 다시 한번 보고 싶거나 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돌리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 항상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간에 본인한테 스스로 자신의 차 있는, 자존감이 차 있는 상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 누나들이 자존감을 항상 만땅으로 충전했으면 좋겠고, 본인 생각하기에 얼마나 자존감이 차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 뿅.